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후 관리가 되겠어요. 사후 관리 절차를 보면 사후 관리의 이제 중요성은요. 이게 컨설팅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이행 계획 수립을 하고 정보 보호 대책을 이제 구현이 모두 끝나면 이제 사후 관리 관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법규 준거성 이제 검토입니다. 이 조직에서 만든 이제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에서 요구하는 거를 다 충족을 시키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법에서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비밀번호를 8자리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침에는 비밀번호 설정 규칙이라는 그 조항에 가보면 비밀번호를 예를 들면 뭐 4자리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 법적 그 준거성에 충실하지 않잖아요. 법적 요구사항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후 관리에서 전부 체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법정 요구사항 준수 검토해서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아까 얘기했던 법령의 조항들이라든지 이런 거 내용을 파악하게 되고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 점검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위험도 산정을 해서 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현을 했으면은 여기에서는 법적 준거성을 검토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게 되고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되네. 이 보호대책에서 이건 개정을 해야 되네. 그 다음에 이행계획에서 언제 1, 4분기에 이거는 개정을 한다라고 계획이 나왔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로 됐고 앞으로 사후관리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다 개정을 했으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법정 요구사항의 준수 검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점검하라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으셨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배속 법정 요구사항 준수 검토에 대한 절차를 만들고 이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행 계획에 보면은 1, 4분기에도 하고 뭐 예를 들면 4, 4분기에 하고 매년 2회씩은 뭐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요구사항 그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예요. 예를 들면 예시. 이미 1, 4분기에 법정 요구사항 그 체크가 다 끝나서 이거를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법률 마항법 45제 3을 보면은 법정 요구사항은 최고 책임자의 지정과 신고를 하게 돼 있더라. 근데 이미 우리는 뭐 신고를 해서 다 조치가 이제 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거는 정보전산팀에서 이걸 준수를 했는지 관련 문서가 있는지 예? 이거 안 했을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이런 체크리스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사람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보보호 CIS도 바뀌잖아요. 변경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최고 책임자가 이 사람이 이제 퇴직할 수도 있고 그죠? 퇴직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어, 이제 임명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임명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보전산팀에서는 이거는 인사 발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정보전산팀에서 이행을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인사 발령은 인사부서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적 자료를 이 정보전산팀에서 잘 보관을 해서 사후 이제 인증 심사를 할 때 제시를 하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점검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부 지침 점검 체크리스트 예시예요. 지금 이 각각 통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요 경영진의 참여는 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있는 거고, 최고 책임자 지정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조직 지침 4조에 이렇게 있고, 우리 내부 규정의 점검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점검을 뭐 1년에 한 번 또는 인증심사, 사후심사 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리뷰를 하고 최종 또 점검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사후 관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측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뭡니까? 운영 현안표를 만드는 거죠. 운영 현안표를 관리해서 최신성으로 이제 유지한다는 겁니다. 항상 정보보호 관리 측에는 일을 하다 보면 변화되잖아요. 변화가 되니까 예를 들면 1회 이상 운영 현황표를 보고 이제 최신성을 이제 유지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리 체계 운영 현황 관리는 신청인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을 취득한 후 지속적인 운영과 사후 심사를 대비해서 관리 체계 운영 현황을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변하니까요. 자산은 어떻게 돼요? 계속 갱신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내용 연수가 다 되면은 폐기하잖아요. 그죠? 폐기하고 새로 신규 자산이 또 어떻게 됩니까? 도입이 되잖아요. 그럼 자산에 대한 그 식별이 또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치도 중요도가 또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위험 관리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매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모든 자산이 보호해야 되는 자산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력 자원도 배분한 자원도 변화되죠. 퇴직하죠. 그 다음에 신규 입사자 들어오죠. 항상 변해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위협도 위협에 관련되는 것도 새로운 위협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취약점도 새로운 취약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패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현황표가 반드시 존재해서 사후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점검을 하고. 그래서 관리 체계 운영 현황 이제 점검표예요. 이제 예시예요. 자산 식별은 이거 연할 수밖에 없죠.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는 정보보안팀의 홍길동이 이제 한다. 그리고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는 CISO가 이제 확인하는데, 자, 이런 모든 그거에 대한 이 실제 시행을 누가 하겠어요? 이제 컨설팅을 주는 거죠. 이건 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담당인 거지, 실제 액션은 이제 컨설팅을 줘서 손발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같이 하게 되겠죠. 그죠? 최종적인 이제 담당자가 홍길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하튼 정책 수립, 뭐 경영진 지시사항, 정보원의 운영, PDC는 다 담당자를 정해서 매년 운영 현황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ISMS 그 사후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초 심사 받고 사후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예시예요. 방금 전에는 네, 여기는 이제 관리체계 기반 마련에 좀 가까운 얘기죠. 관리체계 기반 마련. 그 다음에 1.2에 해당하는 위험관리. 그 다음에 1.3에 해당하는 관리체계 운영. 그 다음에 1.4에 해당하는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이 되겠어요. 그죠? 내부 감사. 내부 감사가 이제 체크가 되는 겁니다. PDCA에서 체크. 1년에 한 번씩 내부 감사 지침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 감사 결과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컨설팅 입문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컨설팅이 내부 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컨설팅이 이제 들어오면, 이거 마지막 단계로 체크 단계에서 내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감사 계획안을 이제 컨설팅에서 이제
뭐 초안을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내부 감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컨설팅이 조언을 해서 내부 감사 그 구성원을 구성한 다음에 내부 감사를 이제 시행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컨설팅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수행하는 데에서 또 다른 이제 제3자가 새로운 뭐 전문가가 새로운 전문가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체크 내부 감사의 이제 체크 대상이에요. 심사 내용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패스를 했는지 파셜이죠.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제 시행을 한 거고 이거는 이행을 한 거고 어, 불이행을 했으면 노라고 이제 N으로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 결과 보고 이제 예시예요. 감사 대상은 뭐고, 감사 내용은 뭐고, 지적 사항의 보완 조치는 뭐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 ISMS 통제 항목을 뭐 예를 들면 80개 항목을 또는 102개 항목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매년 어떻게 보면 이제 샘플링을 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이제 감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오디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범위 정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총취합을 해서 자산 분석 보고서, 갭 분석 보고서, 위험 및 취약점 분석 보고서, 관리체계 명세서,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중장기 보호 대책. 마스터 플랜이라고도 어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신청 단계에 들어가는 점. 인증 신청을 하려면 컨설팅이 이제 끝나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5월에 끝났다. 2021년 5월에 끝났다. 그러면 2개월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7월하고 한 8월 정도에 인증 심사를 받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럼 인증서 신청서 실제 제출 뭐 이 정도에서 하는 거죠. 하면은 이때 인증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8월에. 그죠? 2개월이 지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이 있어요. 인증기관 신청서 양식에 따라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그 인증신청서 샘플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ISMSP 관리체계 인증 신청 안내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출처가 정보보호 개인정보 인증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제시하는 건데 공문으로 제출하게 돼 있고 부침 1, 부침 2, 인증 신청서, 그다음에 운영 현황, 여기 보면 관리체계 명세서가 있어요. 이걸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컨설팅을 하면은 이 신청서도 이 컨설턴트가 그 작성을 해줘요. 네, 발주 기간에 작성을 해줍니다. 부침 1에 여기 보시면은 인증 신청서가 있고요. 신청인부터 최초 심사냐, 뭐 사후 심사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운영 현황, 현재 뭐 요게 질의응답으로 해서 이렇게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심사원들이 이걸 참고할 수 있도록 다 작성을 하는 거죠. 관리체계 명세서를 이제 만듭니다. 인증 개요 범위, 인증 심사일, 희망일, 운영 기간, 관리체계 운영 기간, 인증 범위 대상. 그렇죠. 이게 인증 범위 대상이 그 컨설팅 들어오면 반드시 그 범위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다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서비스 사업 현황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서비스 현황, 조직 현황, 인력 현황, 전체 조직 현황. 그 중에서 여기가 인증 범위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인증 범위에서 제외한 조직 목록 및 사유 이렇게 작성해. 인증 범위 서비스 내 외부 위탁 업무 현황, 물리적 위치, 조직 현황. 그다음에 시스템 구성도, 서비스 흐름도.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지 아주 자세하게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트워크 구성도가 되겠죠. 그다음 자산, 인증 범위 내에 있는 자산. 그다음에 인증 범위에서 제외한 시스템 목록 및 사유. 왜 이거를 제외했다라는 이유.
직무 서비스 흐름도 이거 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 배운 것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피까지 받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현황까지도 이제 넣어야 돼요. 이거는 ISMS 피 신청 기간이에요. 그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수탁자 물리적 위치, 그 다음에 인증 범인의 환경 변화, 뭘 자산을 신규 도입을 했다. 대부분 이 자산이 신규 도입이 되면은 이게 컨설팅을 하면서 자산이 도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규 도입을. 그러면 이게 이미 여기까지 자산 식별하고 중요도하고 우려사항 평가 이런 거 다 이미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중간에 뚝 신규 도입이 되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뭐 자산 식별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증심사원이 들어가면 신규 도입한, 최근에 도입한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시점을 보고 여기서 왜 이 자산이 누락이 됐느냐, 자산 식별을 왜 안 했느냐, 라는 걸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 명분이 없으면 또 이것도 결함이 돼 버려요. 네, 그렇죠. 자산 식별을 안 했으니까. 그죠? 음. 그래서 어차피 결함은 한 뭐 10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잘해도.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체계 운영 현황. 네, 관리체계 운영 현황. 그 다음에 관리체계 주요 문서 목록. 네, 이게 정책부터 지침. 이게 이제 규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정책서가 없으면 이제 많이 이제 규정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지침, 절차, 기록 및 로그. 그다음에 이제 운영 명세서. 여기 보면 항목, 상세 내용, 운영 여부, 인증 구분, 운영 연합. 제가 샘플을 보여드린 그대로의 양식이죠. 예. 그래서 컨설팅이 들어오면은 요 양식대로 엑셀로 해서 모든 걸 작성을 해요. 그래서 뭐 80개 항목, 예를 들면 102개 항목에 관련해서 모든 인증 기준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다 작성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Y로 전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 인증색량 신청서. ISO 27001 인증을 받았으면은 인증색량 신청서가 이제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양식입니다. 이건 배웠습니다, 우리. 네. 예, 요 인증서하고, 요 인증제도 안내서를 보고 제가 작성을 했고,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예, ISMS 그 이제 컨설팅을 이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학습을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축하드립니다.